네, 여러분들, 낙찰 후 진행 과정,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음, 낙찰을 딱 받고 나서 그때그때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이 과정을 좀 거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종목을 다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빌라는 빌라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뭐 다가구, 다중주택, 뭐 이게 뭐 뭐라 그래야 돼? 상가, 공장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경매를 진입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 음,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사실 다가구인데, 예, 다가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죠? 예, 아파트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로 낙찰을 딱 받게 되면 법원에 계시잖아요. 그죠? 낙찰을 딱 받으면 법원에서 내가 10% 보증금을 제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법원이 이 10% 보증금을 갖고 있어요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줍니다. 예, A4 사이즈 절반 정도 이렇게 자른 규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10% 우리가 만약에 입찰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으면 1억 5천 써 있어요. 영수증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나중에 잔금 납부할 때 그것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종이를 주는데요. 자, 종이를 받고 이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뒤돌아서 법원을 나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거의 한 아주머니 아홉이면은 아저씨 한 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우르르 갑자기 이제 뭐 사인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뭘 물어볼까요? 아우 축하드려요 얘기하고 명함이랑 볼펜을 막 줍니다. 그러면서 연락 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뭐 이 사람들 뭐야 거부감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락처를 불러주세요. 그럼 막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보통은 그날 안에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답변이 옵니다. 내 핸드폰 번호로. 어, 문자로 주시는 분도 있고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얼마까지 가능하고 대출이 금리는 어떻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몇 년 동안은 뭐 이자만 뭐 받을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저거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약간의 내용들을 작성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보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낙찰 후에 이거는 어떤 부동산 종목을 막론하고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죠? 머뭇거리지 말고 전화번호를 그냥 가르쳐 줘라. 이모님들한테 부담 갖지 말고. 예, 그리고 요것만 주의하세요. 이모님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적어 달라 그래요. 저기 아우 뭐 법인이세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 막 이러고요. 그 뭐 보내주세요. 신분증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정확하게 나와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보내지 말아요. 일단 보내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토지 같은 경우 그리고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을 잘 해주거든요. 농협에서. 근데 그거를 어떤 이모님이 하나 이제 신분증을 넣었어. 그러면 다른 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려고 했던 사람도 같은 농협에 이미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분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이미 접수가 됐던데요? 그럼 저희는 안 돼요. 예, 다른 은행 한번 또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은행을 보나 마나 사실 농협이 조건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또 건물 같은 경우는 또 어디 상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은행마다.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선호하는 게. 응? 조건들이, 대출 조건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모님들이 꼭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초보자들 많으니까,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본인이 이제 그 농협이면 농협 쪽에 딱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시리얼 넘버 같은 게 딱 이제 걸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걸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주의해라. 그러나 정보는 다 주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가늠이 되는지 근데 이모님들 말씀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넣어야 정확하게 나오지. 그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뭐 넣지 말고 우선은 정보만 접하세요.
예, 일단 자, 이게 낙찰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제 얘기 듣고 나면 그때 가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방향에서 하나가 갈려요. 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 근처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저기 울산에 있는 걸 낙찰받았어. 나는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걸 낙찰받았어. 이랬을 경우의 상황이에요. 자, 그랬다면 그날 낙찰받고 영수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응? 왜냐면은, 뭐 이제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있었을 때는, 소유자가 있었을 때는 그냥 올라오세요. 뭐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나와도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든 없든 본인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게 뭐 갔는데 못 만나서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런 번거로울 일이 없겠죠? 연락처로 바로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인적사항, 그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사건 기록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 기록물은 어디에 있어요? 경매계에 있습니다. 그 경매계는요, 은행 창구처럼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은행 테이블 있죠? 띵동 그럼 이제 1번 창구로 가서 여러분들 은행 업무 보고 띵동 2번 창구 가서 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일자로 쫙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1, 2 번호가 다 있어요, 법원마다.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매계 부서가 따로 있어요. 경매계로 가시면 만약에 우리 사건이 경매 5개에서 진행하는 거야. 그럼 경매 5개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날 경매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건 기록물이 그 보관소에 있을까요? 경매계 그 보관소 그 뭐예요? 책장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 법원에 경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곳에 있을까요? 그죠? 그곳에 있겠죠. 법정에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낙찰받았어요. 이성재가 낙찰받았어.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 이성재가 낙찰받았다고 거기 그 기록까지 다 저기 뭐예요? 첨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명이 들어왔으면 5명이 다 이렇게 입찰가를 써서 이렇게 폐차했고 이 사람이 낙찰됐고 그 모든 이 경매 사건의 기록물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걸 다 철을 또 붙여가지고 해야겠죠. 우리 왜 검사, 판사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막 사건 배당 받으면은 리어커에다가 막 그 기록물 같은 거 싣고 막 이렇게 바퀴 끌어가지고 무거우니까 각 방으로 흩어지는 장면 기억하시죠? 어때요? A4 용지 사이즈가 막 두께가 이만하잖아. 그래가지고 두 개를 동그라미로 타공해가지고 검은색 노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철이 막 사건 볼라 그러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이 경매 신청부터 접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기록물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편물 보낸 거 받은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다 결정이 나고 응? 누가 낙찰됐고 이런 그 기록물이 다시 보관소로 정확하게 모든 걸 서류를 다 정리하고 거기 제대로 보관해 놓기까지가 보통은 그날 뭐 점심 이후에 뭐 2-3시면은 다시 기록물에 잘 이렇게 갖다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그 다음 날부터 보셔야 된다. 뭐 이틀 후에 오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낙찰 받고 나가가지고 전화해 봐야 돼. 경매계 5개면 5개 전화해서 제가 지금 너무 멀리서 왔는데요. 정말 제가 이번에 오늘 낙찰 받았는데 제가 이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 기록물을 좀 제가 열람할 수 있을까요? 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있다 그러면 봐야죠. 몇 시 이후 가능할까요? 뭐 2시에 오래. 2시 이후에 오래.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점심 먹고, 예, 그리고 설설 올라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의 계약서를 반드시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예, 복사하면은 1,000원 달라 그래, 한 장에. 음, 그냥 사진 찍어. 그냥 찍어도 뭐라고 안 해.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예,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이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임차인하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소유자일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미 소유자가 거기 점유하고 있을 때는 법원에서 뭘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좀 이렇게 많이 지친 상태이시고 또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상태라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협조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서 어차피 내가 가서 뭘 보려고 해도 자료가 뭐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계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마찬가지인데 멀리 있다면 사실은 멀리 있다면 기왕이면 그 집까지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일주일간의 결정기간, 일주일간의 확정기간이 2주가 지나야 정확하게 내가 낙찰받은 것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젠 잔금 납부하세요 라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주는 지나야지 정확히 내 거가 맞긴 하지만 먼 거리잖아요. 그또 언제 내려가? 그죠? 그러니까 내려간 끔에 거기 계신 그 주인분이 살고 계신 집에 자, 찾아뵈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만나면 좋고 만약에 못 만나게 되면 쪽지라도 남겨놓고 오세요. 예, 근데 그 쪽지에다가 이 여러분들이 적어놓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대면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전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나랑 물론 아무 사이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 경계심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안 계실 경우에 쪽지에다 뭐라고 작성하면 좋으냐면 선생님, 제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어, 저기 혹시 이사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번호를 남겨놓고 가니 편안하실 때 아무 때나 연락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물어볼 건지까지 좀 메시지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상대방은 부담돼요. 낚시자인데 뭐 저랑 협상하셔야죠. 연락 한번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대충 남기면은 그 사람 마음이 또 얼마나 불쾌해. 이걸 또 내용 증명처럼 또 뭐 이렇게 막 또 행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냥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게 그냥 나의 그 의견이 궁금해서 왜냐면 이분은 처음 당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데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구나. 그치 뭐 낙찰 되겠다. 뭐 나가도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건 얘기해봐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만나기도 싫었는데 전화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만약에 안 계시면 그거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쪽지에다가 잘 써가 이것도 그렇지. 옆집 다 알게 문 앞에다 붙이고 오면 안 돼. 응? 아무리 법원에서 당신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한을 줬다선 치더라도 낙찰자니까, 뭐, 예? 그렇다고 다 법원에서 개구장 붙이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지겠죠? 예, 얼마나 더 믿겠어. 나는 저녁에 도착했는데, 어머, 이 낮에부터 이게 붙어가지고 옆에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될 일도 안 돼. 응? 내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돈 안 된다고. 내가 뭐 빌라를 열 몇 개를 받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 사람 왜 그렇게도 돈을 못 벌었지? 궁금해서 좀 앞에 봤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화장실에 오물이 막 쌓여있고 쓰레기를 막 널브러 찢어놓고 가고 유리창을 어떻게 해놓고 하수구를 시멘트로 막아놓고 막 난리내는 거예요. 쓰레기가 막 치웠는데 얼마나 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제가 낙찰 받으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받으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쓰레기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예.
제가 지금 이게 6년 동안 배포옥션 운영하면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 비슷하게 이제 얘기 들은 거 한 번 있었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니까요. 내가 감사한 마음과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대화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대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분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향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요, 저는 이제 워낙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잖아요. 주인 성격이 좋으면 임차인들도 그런 분들 많아. 에? 아,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하다니까? 주인이 이상하잖아요. 임차인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이 사람이 이게 뭐가, 이 우주에 뭐가 기운 진짜 이런 게 있나 봐. 진짜 그래서 저도 놀랍다니까요. 진짜 좋으신 분한테는 좋으신 분들만 엮인다니까? 근데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으시면 엮이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 진짜. 여러분, 제 이제 나중에 생각날 거야, 이제. 신기하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제가 지금 되게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내 인생의 이 만사 형통과 아님과 풀리고 안 풀리고 다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아, 또 산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했어? 생방송이니까 또 까먹었네. 예? 쪽지 남겼잖아요. 쪽지 남겼죠. 그죠? 이렇게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문 열고 만났어요. 그 문 열고 만났으면 집안에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이제 조용히 이제 이게 경계심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거기서 막 크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가끔 이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있어. 주변 뭐 신경 안 쓰고 그거 알죠? 그거 누구야? 개그맨들이 많이 하잖아. 그 이수지 걔. 음. 우리 엄마가 핸드폰 받는 방법이잖아. 뚜뚜뚜뚜 안 보여가지고 안경 열어 해가지고 뚜뚜뚜뚜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막 울려. 전화 막 울려. 딱 받으면 그냥 여보세요 이러면 되잖아. 아 여보세요 그래 그래. 이게 뭐 지하철이고 뭐고 그냥 막 그냥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어? 그 아빠가 가족들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겠냐고. 예?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선생님, 제가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이사 계획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빨리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막 거부하려고 하기 전에 내 의도를 빨리 전달해야 돼. 저기 이사 계획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혹시 가족 있을지 모르잖아요. 응?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돼. 잠깐만 여기 밑에서 잠깐 혹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배려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이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다가가야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지고 저기 이번 오늘 낙찰 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막 우리 회원님들 우리 상담 안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태만상. 그러니까 되게 잘 풀릴 일도 이게 막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막 화가 나가지고 난 버티겠다 이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낙찰 후 진행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공부하고 낙찰 받아야 돼 이런 거. 그죠? 공부하고 만나야 돼 사람을. 예? 나만 소중해? 다 소중해, 다 소중해. 경매당했으면 뭐 안 소중해. 그 사람도 예? 누군가의 자식이고, 예?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얼마나 진짜, 너무, 얼마나 더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알아내고 오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지금 가까운 곳에 있으면 너무 낙찰받은 날 바로 가지 마세요. 예. 어차피 그분도 이 집이 오늘 낙찰된 거 알아요. 좀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거면 그냥 집에 오셨다가 한 2주 동안은 뭐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걸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모님들한테 정보 주면서 알아보시고 있다가 확정이 딱 되면 2주 후면 확정이 뜨거든요. 확정이 되면 이제 잔금 납부를 기일 통지서 같은 게 날라옵니다. 법원에서. 예, 근데 그거 받고 뭐 그 사이에 확정이 뜨면은 이제 그 안에 계신 분을 찾아뵈러 가세요. 만나뵈러. 예, 만나뵈러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그렇게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선 대부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사비를 사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좀 남사스러워서 본인 입으로 잘 얘기를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그냥 먼저 얘기해 주세요. 상대가 부담되지 않게. 응? 뭔가 흐지부지 뭐 테두리만 얘기하고 헤어지지 말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은 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요런 절차에 의해서 요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협상도 해보고 만나야 되고 요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빌라 편이네? 아이고, 나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예, 빌라나 아파트나 비슷한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공용관리비. 빌라하고 아파트는 한 가지가 다르죠. 공용관리비. 간금에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실 가가지고 그 호실에 공용관리비가 혹시 얼마 밀려 있는지는 확인을 따로 정확하게 해보세요. 음. 그죠? 예, 그런 거는 뭐 어차피 확인하고 오셔야 되니까. 예, 근데 빌라는 공용관리비가 없죠. 그런데요, 빌라도요, 나름대로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걷는 그런 빌라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정화조도 비워야 되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또 뭐 이게 가끔 이제 뭐 옥상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뭐 청소 아줌마 뭐 이런 것도 계단 청소비도 줘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비용들이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빌라 내에서 한 세대 주인 중에 한 분이 보통 총무 역할을 맡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이 원래 이분이 그동안 안 냈던 거를 달라고 낙찰자한테 요구해도 되는데 그런 총무 역할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매 공부가 안 되게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낙찰자한테 잘 요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뭐 말씀하시면은 주고 말씀 안 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는 낙찰 그렇게 경매당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들을 경험을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 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만둬도 또 그런 데 가서 다 근무하세요. 관리소장님들은 이 아파트 안 하게 되면 저 아파트 가서 하고 대부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서 물어보세요. 뭐 알려줍니다. 낙찰 받고 가면 정확하게 알려주죠. 낙찰 받기 전에는 때에 따라서는 뭐 잘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소장님도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막 부풀려서 막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예. 본인이 입찰 들어가거나 아는 지인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또 청탁을 받은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입찰 들어갔는데 관리소장님이 입찰 들어왔더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안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다 가르쳐 주거든요. 예, 가끔 한 10군데 가면 한 군데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 아무 상관없는데. 그죠?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재산인데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요, 여러분들. 빌라, 아파트, 이렇게 혼자가 사는 주택을 받을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매도할 경우, 전세를 놓을 경우, 월세를 놓을 경우, 이게 임차가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맞춰질 것 같은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지, 이런 상황에 따라 잔금 납부를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 늦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자, 수요가 막 많아. 그리고 지금 이사철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나중에 내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사철이 대목이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잔금 납부하고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지금 자 이사철에는 학기 전에 3월 달 전에 이럴 때는 어때요? 이사 다니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때 빨리 그 사이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하루라도 이자 들 내려고 막 시간 맞춰가지고 날짜 맞춰가지고 내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명도하고 빨리빨리 내버리고 빨리빨리 맞춰야죠. 응? 아무 때나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사철에는 100명이 집을 알아보러 댕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 3명이 알아보러 댕겨. 요거 내가 며칠 늦게 낸다고 이자 좀 뭐 한 20일 늦게 내가지고 이자 번 거예요?
이해되죠? 이사철인데, 아유, 제가 날짜 꽉 채워가지고 냈어요. 멘토님 잘했죠? 20일치 이자 벌었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는겨? 이사철 다 지나고 지금 새 학기 시작했는데, 그거 빨리 세놔야지. 대학생들이 방학 끝날 때쯤 방구하러 다니는데, 거기 빨리 세놔야지. 그거 다 가고 그거 어떡하려 그래? 예?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무조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또 5월 31일 기점으로 어때? 6월 1일. 예, 6월 1일 날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내야 되나 안 내야, 그 연도에 세금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달라지잖아. 그럼 그때 그거를 밀려가지고 내야지. 예? 그걸 또 딱 5월 딱 29일 날 그걸 딱 그렇게 한다? 아, 참 뭘 해도 참 이게 박자가 참 안 맞아 아주 그냥. 그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항상 그런 것도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명도 대상자하고 대화가 잘 되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잘 다가가면 새로운 주인이 와야 이 사람도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걸 아니까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 가운데 아름답게 되게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저번 주인가? 우리 그 경매인간극장 했잖아요. 우리 그 30살 젊은 청년. 아파트 낙찰받아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매도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 있는 대상자들이 아름다운 협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가 된 거죠. 완전히 한마음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아, 모든 인생 고라 다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 그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뭐 뭐든지 원활하게 수월하게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빌라 뭐 아파트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제가 이따금씩 뭐 다가구 편, 창고 공장 편, 상가 편 이게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 이걸로 끝내도 되나? 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제 강제 집행 상황, 또 이게 뭐 명도가 안 됐을 때, 아,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우선은 낙찰을 받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당장 행동해야 될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대박이맘님, 맞아요. 배려하는 김진신님, 진짜 문 앞에 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내용 증명처럼, 저는, 누구님의 뭐라 그래? 무슨 담당 뭐 법무사로서 하여간,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옛날에 다른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네, 바따구따님 상대를 배려 안 하면 배째가 된다. 맞아요. 네, 배려가 중요. 헐 관리소장님 보유세 그러니까요. 그죠? 예, 오늘 꿀팁 쏟아지네요. 아유, 뭐 이게 꿀팁입니까? 그죠? 올리브스토님 저도 5월 30일까지 잔금 내는 날이에요. 6월 1일에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치. 아, 그렇지. 올리브스토리님 맞죠? 자, 5월 30일 날 잔금 안 내봤자 법정 이율이 몇 프로 안 해요. 응? 나는 그러면은 하루 이틀이잖아요. 이틀치. 이틀치면은 뭐 그래봐야 한 15만 원 뭐 내가 이자 내야 될까? 20만 원 내야 될까? 그거 내세요 그냥. 그거 내고 내야지. 보유세 안 내지. 그죠? 1년이라도 더 딜레이 시키지. 원래 요런 거라니까, 요런 거. 이거 모르니까 못한다니까, 이거 몰라서. 아이마미님, 중요한 실전용 공부 너무 좋습니다. 시리즈로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요거 제가, 간간히 해드릴게요, 또, 요렇게도. 네. 오늘의 기억, 배려. 아, 맞습니다. 네, 방배동장님 너무나 좋은 정보예요. 멘토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방배동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꿈꾸는 여인님, 매일매일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엄지척. 예, 좋아요. 엄지척. 요즘에 이 장윤정 씨 엄지척 뭐 하고 계시나? 장윤정 씨. 아, 장윤정이 아니죠? 홍진영 씨인가? 모르겠다, 이름을. 홍진경인가 모르겠네. 힘내라 알서말 좋은 하루 됐어요. 예, 짜장 짬뽕이 아빠. 내용 증명했던 1인. 거봐,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왜, 그 사람들 얼마든지 아름답게 얘기하고 갈 수 있는데, 왜 사람 마음 예, 요런,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진짜, 가뜩이나 힘든 사람 2번 죽이는 거야, 이거는.
예? 그러지 말아요. 예. 별지님 도움 너무 되었어요. 멘토님 이사철 보여주세요 등등. 그쵸? 예, 대박이맘님 초보자로서 진짜 실전 내용이네요. 아, 초보자들한테는 도움 많이 되겠다. 그죠? 예. 맞아요. 초보자들 조심하셔야 돼. 이게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잘 만나야 돼. 초보 때. 김희진이 공용관리비 때문에 싸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 그 관리소장님도 먹고 살라고 그런겨.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자식이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려. 응, 그려. 응. 그러니까 공용관리비 얼마예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그분도 먹고 살라고 그런 거요. 예, 게루파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게루파님 꼭 경험할지어다. 그죠? 시리즈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쭉쭉쭉 해드릴까요? 다음 주에? 뭐 그래도 좋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재미없는데 네, 이것저것 해요. 왜냐면 부동산 이슈도 있고 뭐 그때그때 여러분들과 또 나눌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요일 방송 기대해 주세요. 지금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은행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대출해 주는데? 네? 고정금리 하면은 고정금리 하면은 6%에 해준다 그러고 변동금리 하면은 4%에 한대요. 예. 그럼 여러분은 대출을 6%할 거예요? 4%할 거예요? 예? 당연히 4% 하겠지. 근데 고정금리를 하려고 사람들도 막 계속 신경 썼어. 왜요? 금리가 계속 연준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올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는 거 아니까 뻔히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불안하니까는 고정금리를 해야 되나? 설마 그래도 6%까지 오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안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4% 했잖아요. 그냥 선택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변화가 생기고 있죠. 지금 어저께자 은행 얘기예요. 지금요.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변동금리 하면은 6% 준다 그러고 고정금리 하면은 4.5% 준대요. 예. 뭔 말이에요, 이게? 고정금리보다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변동 못하게 하려고 고정을 더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항상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선행한다고 얘기했죠. 이미 시장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경매, 공매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정말 희소식을 제가 갖고 월요일 날 이 부동산 이슈 이 얘기까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고요. 뉴스 기사에도 9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5.5까지 올라갔었나요? 기준금리가? 예, 4%대로 9월 달에 내려올 것으로 4%대예요. 4%가 아니고 4%대.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기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쁜 상황이에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쵸? 네, 또 월요일날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